네, 오늘의 코인 월요일 시장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하이스텔 박정현 대표님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스텔 박정현입니다. 또 주말 사이에 많은 코인들이 네. 급락하고 좀 시장이 좀 어수선했습니다. 또 관련돼서 같이 좀 이슈 알아보고 또 앞으로 대응책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좀 우리 시장이 좋은 방향성은 아니고요. 알트코인을 필두로 이제 전반적인 마켓캡 시총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 바로 관련 이야기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자, 암호화폐 시장의 급락을 또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뉴스 중심으로 해서 좀 네. 이제 전체적인 이제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제 SEC가 본격적으로 이제 규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바이낸스 US하고 또 코인베이스를 이제 기소를 하면서 이제 사태가 시작이 됐고 그들의 이제 지원하는 이제 거래가 이제 증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등록 증권을 거래하는 미등록 증권거래소 입장이다. 그런 식의 입장으로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이슈가 시작되면서 지금 이제 하락이 좀 시작됐습니다. 특히 이제 거래소 입장에서는 지금 수익이 많이 되는 이제 스테이킹 서비스도 이제 하나의 이제 증권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고소의 이제 하나 이제 이슈이기도 했는데요. 이제 이런 이제 규제 이제 움직임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이제 특히 이제 알트코인들이 많이 급락하는 현상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기소가 시작되면서 관련 이제 기업들과 이제 기관들도 이제 같이 이제 발 빼는 현상들이 있었었는데요. 이제 미국 이제 증권 거래 플랫폼인 로빈후드도 이제 솔라나나 매틱이나 에이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래를 이제 중단하겠다고 이제 9일날 이제 발표를 했었었고요. 그리고 크립토닷컴도 미국에 있는 서비스를 이제 중단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속속이 이제 기소의 어떤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관들이나 이제 업체들이 계속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발빼는 현상들이 있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알트코인들의 이제 급락을 좀 이제 촉발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알트코인들에 대한 이제 좀 위험성이 좀 가중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전반적으로 지금 암호화폐 투자의 심리가 계속해서 위축되면서 지금 거래소에서 자금들이 계속해서 좀 유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한 기관들, 투자했던 기관들의 포지션들도 지금 거의 7주째 계속해서 이제 감소되고 있는 그래서 기관의 어떤 자금들도 계속 이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 시장에 움직이는 이제 돈들과 유동성들이 아무래도 이제 줄어들다 보면 하방 압력이 계속해서 좀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또 이제 활력을 불어넣을 거라고 생각했던 밈코인 자체도 크게 이제 시장에 그리고 대중이 이제 관심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나 또 이제 의외적인 부분들은 캐시우드가 또 이제 코인베이스 그쵸. 주식을 또 추미하기 맞아요.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또 월가에서는 이제 SEC의 어떤 규제가 암호화폐 또 생태계를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려는 이제 과정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제도권 안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한 이제 과정들로 이런 다루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의 내러티브가 좀 강화되고 있어서 비트코인이 다른 알트코인에 비해서 좀 이제 하방 압력이 좀 덜 떨어진 이제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이제 상징성들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좀 경기 침체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뭐랄까 우려가 지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5일 날 있는 이제 FOMC의 이제 회의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 전까지는 지금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이 좀 횡보로 좀 이어가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큰 이제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5일 날 있는 FOMC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년도 대비했고 CPI 지수가 되게 안 좋게 나왔다 보니까 금리 인상은 크게 되지 않을 거라는 이제 예측들이 이제 크긴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나 또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나스닥을 좀 들어올리고 그리고 암호화폐를 계속해서 지금 규제하는 그런 이제 스탠스를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좋게 나온다 할지라도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 이제 상황들은 특히 이제 알트코인들은 좀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일단 알트코인을 필두로 급락을 했고 기관들도 좀 떠나가고 있는 시점인데
사실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월가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에 편입되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뭐 어찌 보면 맞는 말이기는 한데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알트코인 급락을 우리가 겪게 되면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의 계좌에 손실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들 속에서 결과적으로 또 피해를 보는 것 우리 투자자분들이라는 게 저는 조금 더 마음이 좀 아픈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그 가치가 조금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비트코인을 만들었던 그 인물이 누군지 모른다라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 같아요. 왜냐하면 SEC도 정작 누구에게 고소를 해야 할지를 좀 모르는 상황이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그 도대체 누구일지. 예, 네. 그 뭐 자칭 뭐 사토시 나카모토가 네, 있긴 자칭이긴 하지만은 하지만, 그러나 네.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철학과 가치관이 잘 그러니까요. 구현되어지고 예, 같이 이제 만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다 비트코인의 어떤 이제 탈중앙화 어떤 거래에 대한 이제 어떤 복사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맞아요. 네. 실질적으로는 그런 이제 내러티브에 있어서는 비트코인이 가장 확고적이긴 그쵸. 하죠. 네. 예. 그래서 지금의 관점에서는 대표님과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이더리움도 사실상 SEC가 이제 증권으로 분류를 아직까지는 못하지만 하기 위한 움직임을 하고 있다는 몇 가지의 증거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래도 좀 안전하게 좀 투자를 하시려면은 비트코인 쪽으로 좀 집중하는 것이 지금 현재 사태에서는 뭐 조금 더 현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내놓고 싶습니다. 그래서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 그 익명의 사람 누굴지 우리도 모르지만 오히려 그 부분이 SEC가 이제 누구를 공격해야 할지 모르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준 또 좋은 점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현재 사태가 우리가 좋은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관련한 내용들은 저희와 함께 팔로우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더리움도 좀 불안하긴 한데 가격적으로는 좀 잘 지켜주고 있잖아요. 예. 이더리움 관련한 또 오늘 자료도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일까요? 예, 최근에 이제 알트코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폭락을 하면서 또 이제 알트코인의 대장주인 이더리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잠깐 이제 분석을 좀 네. 해봤습니다. 이더리움이 어떻게 보면 이제 스테이킹의 이제 원조이기도 하고 이제 스테이킹이 이제 어떻게 지금 상황인지 좀 같이 이제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스테이킹에 대한 이제 비율이 지금 이제 거래소에 있는 이더리움에 대한 이제 거래 유통량하고의 그 비율 대비해 갖고 지금 넘어서기 바로 직전인 상태이긴 합니다. 예,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스테이킹 물량은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고 거래소의 물량은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역전 현상이 이제 일어난 한 1개월 이내에는 역전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이제 좀 이제 의미 있는 부분들은 거래 공급량이 좀 줄어들면서 희소성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하방보다는 가격 상승의 이제 요인들이 지금 더 커지고 있고 또 스테이킹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이더리움에 대한 신뢰를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이제 홀더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아직까지 최근에 어떤 이슈에도 불구하고 계속 견고하게 계속해서 스테이킹 물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에 대한 지지가 어느 정도 잘 지켜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스테이킹 서비스를 이제 많이 좀 이제 이용을 하시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다른 이제 알트코인보다는 이제 이더리움 쪽으로 만약 스테이킹을 원하시면 이더리움 쪽으로 이용하시는 것을 또 추천드리기 때문에 잠깐 또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더리움 잔고와 스테이킹도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좀 체크해 보면 좋을 만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은 그래도 좀 가격적인 부분에서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킹 물량도 최근에는 좀 늘어났다라는 그러한 또 이슈들도 있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계속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CBD 지표도 가지고 오셨는데 이건 우리가 또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대표님? 예, 그 CBD 지표의 최근에 이제 좀 동향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리면 지난주 이제 SEC 이슈로 인해서 이제 하락했을 때 다시 이제
상승했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주도적으로 빨간 고래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을 좀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었는데요. 이제 빨간색 고래가 이제 고래이냐 아니냐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갈색하고 이제 보라는 확실히 고래이지만은 그냥 빨간색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1,000만 원에서 이제 1억 정도의 이제 물량들이기 때문에 고래라고 보기에는 단정 짓기는 쉽진 않지만 그러나 빨간 고래들이 움직여서 전체적인 시장들을 올려놨었었고요. 또 최근에 보면 이제 보라 고래하고 갈색 고래, 그러니까 갈색 고래 같은 경우는 이제 순간 이제 들어 올렸다가 이렇게 순간 폭락하는데 전체적인 이제 갈색 고래가 많이 이제 영향을 끼쳤다면 다시 빨간 고래가 이제 그 물량들을 받아갖고 계속해서 올려가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고래들이 좀 다시 매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내러티브가 아무래도 이제 강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상승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어느 정도 매집하는 모습들이 아닐까 싶어서 이런 모습들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을 한국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긴 맞아요. 한데 네. 안타깝게도 지금 되게 위험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정도만 투자로 좀 이제 집중을 하시는 것이 당분간은 어느 정도 이제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고래들은 비트코인을 좀 어느 정도 매집을 하고 있는 게 포착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예, 조금씩 매집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께서는 알트코인 비중보다는 현재는 비트나 이더의 비중이 훨씬 더 크신가요? 저도 이제 알트를 갖고 있다가 좀 정리를- 최근에 너무 손실을 많이 봐서 그래서 이제 아예, 알트 네. 쪽은 비중을 좀 앞으로 줄여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는 저는 이제 비트하고 이제 이더하고 이제 두 리플 개만? 정도, 리플 정도. 리플이 이제 알트 쪽 많고 그 외에 네. 다른 알트들은 너무 이제 손실이 좀 커서 이제 좀 정리를 해 가야 되지 않을까. 리플도 크게 떨어지진 않았더라고요. 그래도 다른 알트에 리플은 비해서. 이제 그 아주 뭐 결과가 나오지는 않아갖고 리플에 대한 좀 특이성 때문에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한국 사람들이 리플을 워낙 좋아해서 워낙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네. 리플이 좀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표님께서도 좀 알트를 덜어내는 방식으로 현재 시장은 대응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우리 투자자분들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악재가 많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힘을 내야겠죠? 자, 대표님께서 또 이러한 악재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또 시그널 차트를 개발하시고 매번 업데이트를 하시고 그거에 관한 성과들도 굉장히 좋은데요. 대표님 설명하시는 동안 또 시청자분들이 대표님과 함께하는 또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저희가 QR코드 하나를 띄워드릴게요. QR코드는 이제 그냥 가져다만 대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대표님께 한번 시그널 차트에 관한 설명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그널 톡방에 들어오시면 이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이제 봇을 통해 갖고 이제 시그널을 계속해서 이제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코인에서 어떤 이제 매수, 매도 이제 시그널이 나온다는 것들을 계속해서 좀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거를 시그널 차트와 함께 활용을 하시면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시그널에 맞춰서 매매할 수 있는 선물 프로그램을 이제 거래소로 활용한다면 나름대로 이제 좀 그 소소한 이제 수익들을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그리고 시그널 차트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시그널이 나왔을 때 항상 다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그널에 대한 이제 위치를 첫 번째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위치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매물대인데요. 오른쪽 이제 화면에 보시면 이제 시그널이 나왔을 때 이렇게 이제 매물대, 그러니까 오더 블럭이라고도 하고 매물대라고 하는 이런 이제 블럭 안에서 시그널이 나왔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 매물대 같은 경우에는 대량 매매가 있었던 흔적이기 때문에 그 지점이 꼭 이제 저항으로서 이제 역할을 하지만은 그 저항이 뚫리면 그건 또 지지의 역할을 또 하기 때문에 중요한 또 자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저항의 자리에서 반등하지 못하고 내려가는 경우에는 이제 또 다음 이제 저항까지 쭉 내려갈 수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뚫고 올라갔다. 그러면 여기서 또 시그널이 나왔으면 이때는 이제 이것이 지지 저항 자리가 되기 때문에 쭉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상승 자리이기 때문에 매수 또 관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물대가 가장 이 네 개의 이제 항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의 선의 이제 상단과 하단에
부딪혔는지 아니면 추세선과 일치하는지 이를 좀 확인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 점점점이 이제 지지 저항선입니다. 전체적인 차트의 이제 흐름들에 대한 이제 어떤 이제 히스토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히스토리에 어느 정도 또 이제 걸쳤는지 확인하시면 되고, 네 번째로는 상단은 RSI의 이제 과매도 과매수 구간인지.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서 최소 두 가지, 권장은 세 가지 정도를 일치했을 경우에 이제 신호에 이제 진입하시면 그래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좀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절과 손절을 항상 꼭 이렇게 걸어 두시고 들어가시면서 수익을 또 챙겨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그널 차트가 뜬다고 해서 좀 무조건적인 매수하시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잘 활용하셔서 수익을 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없는데 조금 빠르게 추가 설명 마지막으로 조금 들어볼까요, 대표님? 예, 네. 그럼 짧게 좀 네. 들었습니다. 실제로 어제 이제 저녁에 있는 차트에서 4시간, 1시간 15분. 그래서 과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매물대가 있는 상태에서 셀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럼 1시간 차트에서 이때 이제 들어갔으면 오. 쭉 수익을 내실 수 있었겠죠. 또 15분 차트에서 보시면 이렇게 매물대 신호에 셀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세 신호가 이렇게 동일하게 있는 이런 경우에 이제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자리를 제가 좋아하는 자리이고 또 네. 추천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한번 또 사용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표님의 또 시그널 차트 활용 방법 들어봤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는 시그널 차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